강대국 한국이 차세대 신무기의 K9 자주포용 미사일 포탄을 개발 중이라는 군사무기 속보입니다. 현재 한국에 개발 중인 K9 자주포용 유도 포탄은 포탄보다는 미사일에 가까운 순항미사일 형태이며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과 발사 형식은 비슷하지만 한 세대 이상 업그레이드된 더욱 발전된 방식의 활공 유도 미사일 포탄으로 개발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과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에서 운용 중인 고폭탄보다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미사일 포탄을 연구 개발하는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풍산과 하나를 선정했는데요. 자주포 혹은 같은 구경을 가진 곡사포에서 발사하는 GPS 유도 형식의 사거리 연장 포탄은 한국형 유도 미사일의 대표주자로 꼽히며 발사 즉시 GPS 기능으로 목표물에 정밀 유도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유효 사거리까지 고려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를 비로소 한국군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155mm 포신을 가지고 있는 해리9 자주포에 한국형 미사일 포탄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사거리는 150km 이상으로 향상되고 파괴력 범위는 확산탄을 사용해 운동장 6곳의 면적을 순식간에 박살내버리며 유효 사정거리는 100km에서 최대 150km까지 늘어날 방침인데요. 이 정도 사거리를 갖추게 되면 영원한 전범국 일본 영토까지 K9 자주포의 미사일 포탄 유효 사거리에 전부 포함되며 일본 정부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한국의 겁도 없이 나대는 순간 일본 전역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중국도 절대로 방심하지 못하는 게 7군단의 K9 자주포의 미사일 포탄이 가장 먼저 배치됨에 따라 중국의 베이징이 사거리 150km의 회의나 인미사일 포탄에 의하여 한순간에 쑥대밭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도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고구려지구 K9 포탄 안에 들어가는 화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데요. 도시 파괴 및 적군의 장비 파괴를 위한 고폭탄과 사탄을 폭파시켜 적군 전차의 상부까지 부셔버리는 이중복적 고폭탄 등 두 가지 종류로 개발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155mm 미사일 포탄이 전력화되면 사거리가 떨어지는 약점을 모두 극복하고 아군 포병 전력의 생존성과 전투력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며 실전 배치 이후 대한민국 군사력의 비약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사거리 150km의 미사일 포탄을 완벽하게 개발 완료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발이 완료된 K35 포탄보다 더욱 강력한 로켓 추진탄의 추력을 개발해 추력을 더욱 상승시켜야만 합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60km를 달성했으며 일반 포탄보다 훨씬 우수한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해 적용하였죠. 한국군은 K9 자주포 1100대와 K55 자주포 1000대를 운용 중이며 155mm 포탄 이외에 한국산 K307 포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K307 포탄을 이용하면 최대 44거리 내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지만 한국군은 이 정도 사거리와 성능에 만족하지 않고 사거리와 명중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최신형 포탄을 원했으며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로 개발한 것이 로켓 추진력과 베이스브리들의 풍자로 포탄에 탑재해버린 155mm 사거리 연장탄 캠리 315 포탄이었습니다. K315 포탄은 발사 시 점화 직후 공기 저항에 의한 감속을 억제하기 위해 가스를 분출한 뒤에 내장된 로켓 모터를 점화해 최대 사거리 60km 안에 포함된 적군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죠. 이러한 K315 포탄보다 더욱 발전한 한국형 미사일 포탄은 소형화된 램제트 추진 엔진을 탑재해 사거리 150km를 달성했는데요. 신관에는 초음속 유동압축 디퓨저를 장착해 공기 흡입 성능을 최대화시켜 램제트 엔진의 가동성을 극대화시켰으며 연소실에는 연소 면적을 최대화해 높은 추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폭탄에는 다량의 한국산 확산탄을 탑재 완료 운동장 6곳에 미사일 포탄 한 발로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소형화된 램제트 엔진에 탑재되는 고체 연료 역시 탄화수소 계열을 이용해 사거리를 대폭 확대했죠. 마지막으로 엔진의 노즐에는 연소 효율을 최대화시키는 한국의 특허 기술이 확보되었다는 풍산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국형 미사일 포탄은 파이어
N포켓 방식의 사거리 연장 포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한 혹은 지능탄의 대표주자이며 최대 사정거리 150km 전투 상황에 따라 3가지 폭발 모드가 가능합니다. 각종 견인포 자주포에서 발사할 수 있고 발사 후 GPS 등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며 2022년 K9 자주포에서 시험 발사될 것입니다. 최종 목표로 최대 사정거리 100km나 150km 지점 서십도 이하의 오차로 착탄하는 성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포탄은 날아가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입니다. 보조 스키밍 날개를 조작하면서 실시간으로 목표물에 대한 반경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최대 고도로 상승한 뒤에 행글라이더 마냥 천천히 활강하며 떨어지면서 최대 사거리로 날아갈 수도 있으며 제플린 미사일처럼 적점차 위에 수직으로 내리꽂는 방식의 탑어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K9 자주포는 탱크 킬러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부터 우리 민족은 대포를 중요시하던 포병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포광부의 의지를 이어받는 한국은 K9 자주포를 탄생시켰고 전 세계 각국에 수출되어 한국산 명품 무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K9 자주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사거리와 명중률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계획했으며 마침내 최첨단 한국형 미사일 포탄까지 개발을 완료할 정도로 기술력이 성장했군요. 한국형 미사일 포탄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배치 규모는 무려 6만 발, 웬만한 중소국가의 군사기지와 병력들을 전부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포탄은 현무 미사일과 더불어 화력의 모든 것을 집중한 후방부에게 꼭 필요한 무기가 되었군요. 2022년 한국형 미사일 포탄이 배치되는 순간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독일의 PJ-7000 자주포의 성능을 아득히 뛰어넘고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거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적기갑 저격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괴물무기의 미사일 포탄을 발사하는 K9 자주포가 K98 자주포로 개량화되어 무인화된 포탑에서 발사 명령을 내린 뒤 분당 10발 이상을 발사하는 괴물급 자주포로 성장할 것입니다. 급속 사격 시에 15초간 4발을 연속으로 발사하는데 적군의 추적에 포착되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죠. 향후 군사위성을 활용한 GPS 정밀유도 방식을 이용하여 자주포의 포탄을 유도 미사일처럼 운용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포탄은 다양한 첨단 장치들을 탑재할 수 있게 꾸준히 개량되었으며 한국군의 차세대 포탄 개발의 목적과 사거리 대폭 향상 두 개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미사일 포탄의 가성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몇몇 언론인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차세대 유도 미사일을 옹호하는 측의 논리가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일반 포탄이 수백여 발을 퍼부어도 확실하게 표적을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점점 전면전보다는 제한적인 국지전 상황에서 표적 주변까지 싸그리 날려 민간인의 피해를 주며 국제기구에서 비난을 받기보단 최대한 표적만을 깔끔하게 맞춰야 하는 정치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 포탄의 화력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한 발당 포탄의 위력은 기존 포탄 대비 3배 가까이 늘릴 수도 있고 폭약을 줄여 정밀사격까지 가능하죠. 이러한 정밀 포탄은 전면전에선 막대한 비용 때문에 대량 생산 및 보급이 힘들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현대전의 추세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현대전은 양대대전 같은 전면전은 가급적 회피하고 재빠른 기동으로 적이 전략적 목표를 최단 시간 내에 장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대한 포탄이 소모될 일이 거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의 발달로 뉴스 전달 속도가 극도로 높아졌으며 세계적 SNS란 실시간 공유 매체까지 등장한 상황 속에서 포탄 값도 맡기겠다고 이전처럼 초토화 복역을 했다간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각오를 해야 하기에 오폭 걱정거리 없는 정밀유도 폭탄이 종합적으로 더욱 싸게 먹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태국어려 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리니